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해야 하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해야 하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할까요? 반대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박근혜 대통령도 헌법이 명령인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서 정부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정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칼럼으로 쓴 산케이 신문의 전 서울지국장을 대통령이 검찰을 시켜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대통령의 뜻대로 제약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헷갈립니다. 얼마 전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참지 못하고 고사포로 전단을 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칼럼 하나를 참지 못하고 서울지검에 지시해서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한 것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박 대통령이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기소는 내 명예를 헐뜯었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김정은은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요? 산케이 국장이 칼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에 대해서 온갖 풍문과 악담을 담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은 것은 더 정당한 거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김정은이 박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 이미지를 떨어뜨린 산케이 전 지국장을 기소한 것처럼 왜 남의 지도자를 헐뜯은 남한의 전단 살포자는 기소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딜레마 혹은 모순은 박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편의적인 사고,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전단 살포 문제처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 언론의 자유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또 다른 현안, 산케이 신문 기소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케이 전 지국장 기소로 우리가 평소에 잘 인식하지 못했던 한일 간의 차이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면은 대북 전단 살포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딜레마의 문제점이 똑같이 반복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케이 신문 기자 기소 문제가 드러난 한일 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입니다. 만약 제가 대통령 혹은 총리라고 해봅시다. 시민들은 온갖 현안과 온갖 문제를 둘러싸고 온갖 표현으로 저를 비판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게 쓴 기사나 칼럼이 있으면 그걸 쓴 기자를 한번 손을 좀 봐줄까? 한번 혼을 좀 내줄까? 이런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라면 정치 지도자는 그렇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권력 남용,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의 자유 침해한 것이 돼가지고 심각한 정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꾹 눌러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민주주의가 허약한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허약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감성보다 이성을 중시하고 자제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제력이 부족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대통령의 보복 심리가 나라를 흔들 수 있습니다. 산케이 지국장 기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게 되면 국제 문제화가 됩니다. 세계 언론과 인권 단체가 주시하는 상황이 됩니다. 요즘 사이버 검열로 포털 업체가 흔들리고 사생활 침해 공포가 확산되면서 사이버 망명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벌집 쑤셔 놓은 꼴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오직 한 사람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는 또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분 단위로 일정을 공개합니다. 투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종일 아무 일정도 공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대통령의 일정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은 어느 날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 일정이 하루에 하나도 올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 대참사 때는 어땠습니까? 7시간씩 행정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의 투명성에 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밀주는 너무나 분명히 부각이 됩니다. 산케이 사건으로 드러난 한일 간의 차이 두 번째는 도쿄지검과 서울지검의 차이입니다. 도쿄지검이 아베 총리를 위해서 대신 복수를 해주거나 사이버상의 아베 모독을 차단하겠다고 사이버 검열을 하나요? 그게 가능합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지검은 대통령이 무슨 일이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문제 메시지를 실시간 차단한다는 초법적 발상을 할 정도로 막무가내입니다. 하기야 임기 보장된 검찰총장이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뒷조사에서 쫓아낼 정도니 검찰이 설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산케이 사건으로 드러난 한일 간의 차이 세 번째는 신문들 간의 차이입니다. 산케이 사건에 대해 일본은 물론 국격 없는 기자회라는 국제단체, 미국 국무부 등 세계가 언론 자유, 인권 문제의 차원에서 박 대통령에게 경고를 보냈고 박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산케이 사건은 국제적 스캔들이 된 겁니다. 일본의 경우 언론 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진보 보수를 망라한 신문들이 모두 사설을 썼습니다. 일본 정부도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더 다양한 사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한국에는 없는 공산당이 일본에는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다원주의 사회고 다원주의만큼 일본도 갈등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정부와 언론, 진보와 보수 언론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기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낸 논평은 한마디로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침해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9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반복해서 한국에 요청했고 국내외에 많은 우려 표명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9월 3일 사설을 썼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마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은 듯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이 산케이 신문을 두둔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아사히 신문은 극우 성향의 선정적 보도를 하는 신문과는 상극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진보적이고 한일 관계, 한일 간 갈등하는 문제에서도 무조건 일본 편을 들지 않습니다. 한일 갈등 문제에서도 균형 있게 접근을 하는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고 신뢰받는 언론입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들은 대체로 사설이 한국 신문이 사설과는 달리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고 은근히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다음 제가 낭독하는 아사히 신문 사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권의 의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쓴 기자를 압박하는 듯한 행위에 대해 권력 남용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검찰이 이대로 기소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커다란 의문부호를 찍을 것이다. 이 사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획득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많은 이들이 목숨이 희생이 됐다. 이 소중한 가치를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제재하는 등의 행위로 이뤄서야 될 말인가. 아사히가 사설을 통해 그렇게 호소했는데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산케이 전 지국장을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아사히 신문은 기소할 때 또 사설을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국내외의 비판을 초래할 것임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보도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정권의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은 폭거다. 설령 보도의 질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공권력으로 압박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신문 논평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 뽑힌 공인 중의 공인인 만큼 관련 보도는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에 관한 한일의 차이나 한일 언론의 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산케이 사건은 한일이 대립하는 쟁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케이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한국적인 것이고 애국적인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대치선은 한일 사이가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과 종속성, 언론의 자유와 통제, 언론과 권력 사이에 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성숙한 민주주의냐 미성숙한 민주주의냐의 차이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언론단체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노조가 성명을 내야 할 일입니다. 일본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아베 총리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이런 문제를 떠나서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어떻습니까? 한 보수 언론을 봅시다. 주요 지면을 할애해서 산케이 신문을 비판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이 혐한 보도, 반한 보도를 하고 있다. 대통령 비판 보도를 그동안 많이 했다. 대응 오보를 낸 신문이다. 신뢰에 잃은 산케이다. 이런 제목을 달아서 산케이 신문을 공격했습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산케이 복수를 정당화한 것입니다. 다른 보수 언론도 산케이 신문에 비판적 보도를 했습니다. 또 다른 보수 신문에서는 칼럼에서 박 대통령이 패착이라고 정확하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수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굳이 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산케이 신문을 비판한 이 보수 언론은 이 문제를 한일 갈등의 문제, 따라서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는 게 한국 언론의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제가 일본 아베 총리보다 박 대통령을 더 싫어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오해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한국이냐 일본이냐 뭐 어떤 나라냐 어디 지도자가 더 나으냐 이 선호를 떠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박 대통령이 7시간 비밀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감추고 싶은 7시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추고 싶었던 한국의 7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산케이 사건으로 드러난 한국 민주주의의 저열한 수준입니다. 박 대통령 때문에 박 대통령 자신은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 앞에서 쪽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박 대통령을 뽑은 나라에 산다는 사실, 검찰 권력이 남용이 되는 이런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그런 현실을 단호하게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언론의 일원으로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일본과 과거사로 갈등할 때 일본에 대해서 도덕적 우위를 누렸습니다. 과거 청산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천황을 신천을 모시고 살고 소니의 몰락 삼성전자의 부상처럼 경제력도 이제는 예전만 못하고 한때 일본은 한국의 미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극복 대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본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베 정권의 우경화를 보면서 그거 봐라 일본은 저 정도밖에 안 돼 하는 식의 우쭐한 기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젠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일본에 대한 그런 우월의식이 사라지고 거꾸로 열등감을 느끼게 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굳건해 보입니다. 일본의 민주주의가 매우 부러워집니다.
자괴감, 부끄러움이 밀려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앞에서 지금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그리고 한국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근이었습니다.